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나홀로 찬성.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김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시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현장의 목소리 지금 잠깐 들으셨습니다.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는요, 후보자 못지않게 언론의 관심을 끈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보훈 코드 인사, 5대 원칙 훼손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고 일종의 피켓 시위를 했는데 김연아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집장 퇴장을 했는데 김연아 의원만 홀로 남아서 찬성표 던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거세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오늘 첫 방송 출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만나보죠. 김연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위원 자격으로 모시긴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때의 그 단독 행동, 또 네. 어제도 A4 용지 시위를 혼자 거부한 행동, 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신으로 하신 거예요? 피켓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많이 해오던 의사표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울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속한 야당부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힘이 없어서 저희 당 전체를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저부터도 그걸 실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질 거란 걸 알면서도. 예. 알면서. 실제로 쏟아지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못마땅해합니다. 네. 아니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왜 바른정당 정책의총에 참석을 하고 또 당론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탈당하면 비례의원직 상실하니까 탈당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정치 도의가 있다면 비례의원직 던져버리고 스스로 탈당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셔서 제가 이제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아직 그렇게 제가 소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단어는 무겁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정치인 이전에 국민이고 또 정치인도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면 저는 일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이 바라보는 수준에서 정치인의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 없고 국민을 배신한 적 없다 이런 말씀.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네. 이 당과 당의 그 어떤 당론이 맞지 않는다면 버리고 나가라. 의원직이라도 던지고 다른 당으로 가라라는 자유한국당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데요. 제가 당에 맞지 않으면 당에서 쫓아내주셔도 됩니다. 출당시켜달라 제발 이게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례의원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당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만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출당을 시켜줄까요, 자유한국당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4년을 앞으로 더 정치를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던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어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그 이후를 고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의 어떤 야당이 사실상 많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서 제가 힘이 미약하지만 좀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제 임기를 채우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당을 시켜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속한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제는 별로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출당시켜주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쭉 가실 생각이세요?
예, 뭐 그래야죠. 예. 아, 그럴 각오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이 질문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당에서는 지금 왕따 되신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견디기? 예, 당 안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당이 주는 편익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또 얻은 하나, 수확도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그것은 지금의 여당, 또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의 아울까지 다른 정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국회라는 게 같은 정당 안에서의 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예. 다른 당의 의원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모자란 대신 또 다른 쪽으로 채워가고 있어서 제가 맡은 분야에서의 입법 활동을 하는 데는 예. 또 새로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금 이런저런 압박들 중에 어떤 압박을 하고 있냐면 상임위를 바꾸라. 이걸 이제 네. 사보임 조치라고 하는데 국토교통위 소속이신데 이걸 보건복지위로 이미 사보임 신청서는 제출이 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 거기까지 가 네. 있는 거죠? 예, 원래 이제 그 상임위는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중간에 이제 변동 사유가 생길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저의 경우에는 2년 임기가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국회의장님한테 사보임 신청서가 올라갔고요. 예. 중요한 건 저에게 전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이것을 또 제가 국회의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국회의장님께서 사인을 해주지 않으셔서 예, 예. 어제 그 덕에 이제 국토교통위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사보임 조치가 정말 내려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김연아 의원 같은 분 또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당 A당 소속이면서 B당의 정책의총에 참석을 한다든지 뭐 이쪽 당론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두고 갑론을박. 소신이냐 배신이냐 스스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인이 이래야 한다는 어떤 상식적인 것, 그래서 그 상식이 조금 쌓이면 소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에 대해서 일부 배신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예. 다만 저는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지금 문자도 지지하는 문자, 화이팅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연아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네.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청문회 자체가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의 질문은 너무 방어적이었고 좀 정책 홍보적이었고요. 야당 역시 그 논문 표절 이외에는 예리한 정책 검증을 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뭐 적절한 인사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예. 다만 후보자가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의 부족한 전문성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확인한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웠던 건 예. 어제 논문 표절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랬죠. 저는 그 연령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무결점의 인간을 이렇게 발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표절을 부족한 논문이라고 좀 비껴서 답변하신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장관의 말씀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고 논문 표절 문제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진 사퇴하라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김연아 의원은 다른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청문회에서 또 그건 역시 받아들여지는 게 저는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소수 의견으로서 김현아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적격이라고.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의 말씀을 하셔서 예. 예, 뭐 저는 약간의 평균 이상 점수만 정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떠나서 뭐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과열조짐 보이고 있죠. 제일 시급하게 손봐야 할 것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던데 김현아 의원은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저는 일단 청약시장 규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내내 대정부 질문이나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죠. 지금 뭐 강남을 어떤 그 문제의 진원지로 꼽고 있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중앙 언론에서 잘 보지 못하는 지방의 청약시장 과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강남에 꼭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정말 팩트가 뭔지를 보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규제를 적절하게 선제해 조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단속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단속 예정지를 다 정부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행정력을 발휘해서 먼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단속행위인데 좀 불시에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내는 이런 정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는 오히려 적절한 정책적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각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떠올리면서 부동산 네. 분명히 오를 거다. 시장이 벌써 네. 그래서 꿈틀꿈틀거린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이제 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 시중 유동성이 계속 제어되지 않으면서 또 일부 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여전히 가격 상승보다는 가격 하락에 대한 무게감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는 조금 약간 시장의 소음 같은 몇 가지 징표들이 있는데 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되고 금융기제에 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저는 이 과열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전문가를 어떻게 저 상임위를 바꾸려고 합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고요. 자주 모셔서 네.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고요. 자주 모셔서 네.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로 쏟아지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못마땅해합니다. 네. 아니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왜 바른정당 정책의총에 참석을 하고 또 당론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탈당하면 비례의원직 상실하니까 탈당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정치도의가 있다면 비례의원직 네. 던져버리고 스스로 탈당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셔서 제가 이제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저는 아직 그렇게 제가 소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단어는 무겁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정치인 이전에 국민이고.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나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시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현장의 목소리 지금 잠깐 들으셨습니다.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는요. 후보자 못지않게 언론의 관심을 끈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보훈 코드 인사, 5대 원칙 훼손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고 일종의 피켓 시위를 했는데 김현아 의원은 동참하지 않은 단독 행동. 또 네. 어제도 A4 용지 시위를 혼자 거부한 행동. 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신으로 하신 거예요? 피켓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많이 해오던 의사표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새로울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속한 야당부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힘이 없어서 저희 당 전체를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저부터도 그걸 실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질 거란 걸 알면서도.
예. 알면서 실제 예. 또 정치인도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면 저는 일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예.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이 바라보는 수준에서 정치인의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 없고 국민을 배신한 적 없다 이런 말씀.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네. 이 당과 당의 그 어떤 당론이 맞지 않는다면 버리고 나가라. 의원직이라도 던지고 다른 당으로 가라라는 자유한국당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데요.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집장 퇴장을 했는데 김연아 의원만 홀로 남아서 찬성표 던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거세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오늘 첫 방송 출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만나보죠. 김연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청문위원 자격으로 모시긴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때의 그